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사회디자인연구소 요 펜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사회디자인연구소 홈피 이 출처거든요. 거기에 좋은 정치 포럼에서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이제 그 블로그에 올려놓으셨던 그 글을 저 또한 모셔왔습니다. 요거 모셔왔다는 건 제가 쓴 거 아니고 그 블로그에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요 글의 출처는 사회디자인연구소 홈피에 정치에 대한 얘기인데 왜 갑자기 요양원 창업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하실 텐데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정치하고 연결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께서 1930년대생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1930년대생과 386세대가 공존하는 이 지금의 시점에서 그 두 세대를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930년대생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본 게 된 거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저희 요양원에 도움이 되는 얘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으로 도움이 되냐? 요양원의 대상자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의 요양원의 대상자는 1930년대생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입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1919년이니까 대략 몇 세가 되시는 거죠? 70, 89세? 뭐 가까이 육박에 가시는 거죠? 80, 90세? 뭐 89세? 이렇게 되는데 30년대생이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뭐 5년 더 추가되면은 80, 뭐 4세, 뭐 3세 이렇게 되시는데 결국에는 이 연세 때부터 시설에 입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그 연배 되시는 분들이 이 1930년대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흔히 받는 등급이라고 하면은 뭐 물론 1, 2등급을 바로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3, 4, 5등급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 초기에 건강 상태가 점차적으로 노화되시면서 노쇠해지시면서 장기 요양 등급 3, 4, 5등급을 받으면서 이제 시설을 이용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주 대상이 되는 1930년대생에 대해서 여기서 1930년대생 그들의 대한민국 신동진 선생님께서 쓰신 이 내용에서 1930년대생 어르신들을 한번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론 내용은 정치적인 내용이지만은 대상자 분석, 지금 시설에 들어가시는 대상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419 세대는 1930년대생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럼 이제 419라는 뭐 정치적인 내용을 뭐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지금 이제 막 입소를 시작하시는 주 대상자가 되는 1930년대생의 특징을 살펴보자는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발췌해 놨는데 전두환이 1931년생이래요. 이분 지금 알츠하이머가 왔죠? 알츠하이머. 치매가 왔다 이거죠. 치매가 왔는데 골프도 치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골프를 참 역사적으로 그런 참 만행의 일을 하셨음에도 치매가 왔는데 골프를 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참 좀 굉장히 좀 어이없었었는데 하여튼 이분도 1931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분 정도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올 정도니까 이제 1930년대생 분들이 요양원에 또 주간보호시설의 대상자들로 점차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재밌어요. 1930년대생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적인 고등교육 수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후 불어닥친 전국적인 교육열 키포인트죠. 교육열로 서울로 올라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도시를 경험한 세대가 바로
1930년대 어르신들이다. 도시를 경험한 세대다. 자, 포인트 교육열. 서울로 올라왔다.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도시를 경험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수준은 꽤 높습니다. 자, 높은 분도 계시죠. 어쨌든 교육의 혜택을 보셨다는 거거든요. 고등교육의 그 수혜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30년대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대부분의 정보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순히 뭐 만약에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뭐 보호자가 시설에 의뢰한다고 해서 시설에 그냥 들어가는 세대들은 아니에요. 그 사이에 굉장한 마찰과 합의가 또 필요한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요양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이 1930년대생들이 주력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설이나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은 요양원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분들의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양원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그간에 많이 봐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요양원에 부모님들이 모셔지는 상황을 보았고 그런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요양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세대들인데 교육열이 또 있더라. 또 내용을 보니까 문맹률이 70에서 80%인 시절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이들은 마을의 엘리트였다. 그리고 이들은 곧 마을 리장의 세대교체를 이뤄낸다고 하죠. 저희 큰아버지가 이런 케이스세요. 지금 큰아버지도 거의 이제 그 30년대 세대이신데 30년대 세대에서 저희 큰아버님도 마을 리장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하셨었죠. 그래서 요 내용이 아주 더 저는 다가옵니다. 피부적으로. 이런 세대 교체를 이뤄냈던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죠. 1960년에 30대가 리장이 된 후에 1976년까지 5명의 리장이 모두 1930년대생이었대요. 어디냐? 경기도 이천시 부바릅 아미리의 경우를 보니까. 또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내려왔던 전통을 근대화, 도시화라는 이름으로 뒤엎은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세대, 그들이 바로 1930년대생이었다. 근대화, 도시화, 또 학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 세대라는 거죠. 또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들은 도시에서의 취직과 출세의 길을 버리고 농촌사회의 변화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은 1930년대생들. 당시 청년들은 신이 나서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었으며 마을 일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등 누구도 막지 못할 정도의 자발성을 발휘했다고 하고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부지런히 마을 일에 참여했던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엘리트겠어요. 아까 위에서도 설명을 했죠. 고등교육을 배워서 지방에 내려가서 그 부분에 리장이 돼서 개혁을 이뤄낸 세대들이다. 1930년대생의 의미. 서울로 와서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해서 자리를 잡으면 시골의 동생, 조카 등 친지들을 서울로 불러올려 공부든 돈벌이든 지원해주는 시족 공동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던 분들의 모습. 저희 큰아버지를 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던 큰아버지시거든요. 또 제 또래의 부모 세대들 모습이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쟤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필자죠. 모두 1930년대생들이었다.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자수성가를 하고 친가 외가를 서울로 불러 올렸던 제 부모도 1930년대생이라는 거죠. 자, 이런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인정받고 있는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1930년대생들의 386에 대한 감정은? 386은 자녀 세대죠. 한마디로 배은망덕이라고 생각한대요. 이거 약간 정치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근데 이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정동영의 노인 폄하 발언 사건이었다.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도 이제 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쭉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1930년대생들은, 자, 1930년대생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정 부분 학력이 뒷받침된다라는 거죠. 학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정보를 계속 습득해 오셨던 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아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요양원 같은 경우, 뭐 이제 주간보호 시설이야 오전에 왔다 저녁에 가서 일상생활을 누리는 부분이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여기서 주간보호는 배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뭐 주간보호도 여기다 같이 끼워 넣는다고 하면 또 끼워 넣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프로그램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애들 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뭐 그림 그리기, 애들 하는 수준의 그림 그리기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본인을 대우하는 그 종사자들의 대우가 굉장히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 세대가 또 이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생각하는 요양원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에 이분들이 입소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많은 부분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아니, 많은 부분들의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첫 번째가 바로 4인실 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4인실에서 자신의 치부가 보여져야 되는 상황, 또 4인실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병원에 대한 개념, 병원식의 개념들, 또 요양원에 다 환자 침대잖아요. 의료용 침대. 그런 거에서 오는 자괴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세대가 1930년대라는 거죠. 이 세대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등급을 받아가는 주력 이제 그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용 세대가 되는 것인데, 이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출발한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 이 부정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노인 요양원이라고 하면은 치매나 일상생활 같은 부분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요양원이다. 결국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판단하는 시설로 생각을 하는 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시설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불만족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생들은 학력이 있고 정보 습득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화를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맞는 요양시설이 나올 필요가 있다.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행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복지법에서 얘기하는 노인 요양원으로서는 이분들의 이러한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이다. 못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생각하는 바는, 이제 앞으로 학력이 높아져 가고 그리고 정보 습득에 대한 그런 능력도 있던 분들이, 도시화를 경험했던 1930년대생 어르신들이 점차적으로 등급을 받아 가시면서 노후에 건강함을 그래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시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시설을 창업해 가고 이제 설립해 가시는 분들께서는 이 1930년대생에 대한 대상자 분석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분들의 자녀들은 386세대거든요. 386세대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자녀분들은 정보 이용이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좋고 나쁘고에 대한 확실한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요양원, 그분들의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그래서 설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식사, 그리고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 또 의료적인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수준이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분들은 공동생활을 오래 한 그런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의 자체가 이게 대규모화되는 부분에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소규모화되고 소규모화되면서 개인 삶의 공간을 제공해 드리면서 서비스의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시설로 제공이 돼야 만족을 느낄 분들이 이 1930년대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게 되실 1930년대생들, 또 그리고 지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고 계신 1930년대생들, 또 건강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시는 1930년대생들의 분들의 모든 그 수요를, 니즈를 충족시키는 요양시설, 더불어서 양로시설, 실버타운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수준 높게 제공이 되면서 개인의 그 생활 공간을 보장해주는 그런 요양시설에 나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지금 1930년대생에 대해서 글의 내용은 정치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은 요 부분에서 1930년대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이용하실, 노인시설을 이용하실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케어스토리 창업 운영 교육센터 카페에서 또 가입을 해 주셔서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